아니, 한국에서 이게 가능하다고? 한국에서 40년 만에 열린 행사에 큰 충격을 받은 한 대학생이 있는데요. 대체 이 대학생에게 무슨 일이 생긴 걸까요? 오늘의 사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연 시작하기에 앞서 구독 버튼 한 번만 꾹 눌러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22살의 중국인 리타오입니다. 현재 한국의 Y대학교에서 교환학생으로 한국에 거주하고 있어요. 어릴 적부터 저는 군인 가족이었습니다. 아버지는 중국 인민해방군의 고위 장교셨고 어머니도 군 간부로 일하셨죠. 이렇듯 우리 가족 모두 뼛속까지 군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집에서는 항상 군대 이야기가 화제였죠. 저녁 식사 시간이면 아버지께서 중국군의 위용과 첨단 무기에 대해 열정적으로 자랑하셨어요. 리타오, 우리 중국군은 세계 최강이란다. 중국의 무기는 그 어느 나라도 따라올 수 없을 정도로 발전했지. 저는 아버지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가슴이 정말 뜨거워졌습니다. 저는 이런 환경에서 자라며 자연스럽게 중국의 군사력에 대한 자부심이 생겼어요. 학교에서도 중국의 군사 발전에 대해 배우면서 중국이 얼마나 강한 나라인지 더욱 실감했죠. 특히 중국은 200만여 명의 병력으로 세계 3위의 국방력을 갖췄다는 점에서 가슴이 벅차 올랐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중국에서 대학을 다니던 중 한국으로 교환학생의 기회가 생겼어요. 저는 처음부터 아예 관심을 두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한국은 중국의 속국이자 아시아의 소국이고 더더욱 중국의 군사력에 비하면 보잘것없는 나라였기 때문이죠. 하지만 부모님께서는 오히려 적극적이셨습니다. 다른 나라를 보고 오면 중국이 얼마나 대단한지 더 잘 알게 될 거야 라고 아버지가 말씀하셨죠. 그렇게 저는 아시아의 작은 나라인 한국에 오게 되었습니다. 한국에 도착했을 때 첫인상은 그저 그랬어요. 서울은 현대적이고 깨끗한 도시였지만 베이징이나 상하이와 비교하면 규모도 작고 특별할 것 없어 보였습니다. 역시 중국이 세계 최고구나라고 생각했죠. 대학 생활은 예상 외로 즐거웠어요. 한국 학생들은 친절했고 수업도 나름 흥미로웠습니다. 특히 지안이라는 친구와 가까워졌는데 그 친구 덕분에 한국 문화에 대해 배울 수 있었어요. 하지만 여전히 마음 한구석에는 보잘것없는 한국에서 내가 뭐 하는 거지? 라는 생각과 함께 중국에 대한 자부심이 더욱 커졌습니다. 그렇게 한국에서 보내는 시간이 많아지면서 의외의 상황을 목격하게 되었어요. K-팝, K-푸드, K-드라마 등 문화적인 면에서 한국의 영향력이 생각보다 크다는 걸 알게 되었죠. 하지만 여전히 군사력만큼은 중국이 훨씬 압도적이라고 확신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지안이 평일 낮에 행사를 보러 가자고 뜬금없는 제안을 했어요. 달력을 보니 분명 빨간색 숫자의 휴일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수업을 빼먹고 행사 보러 가는 거니? 라고 했는데 지안은 걱정하지 말라고 했어요. 타오야, 이번 임시 공휴일에 한국에서 40년 만에 열리는 행사가 있어. 퍼레이드도 보고 사람 구경도 할 겸 같이 가볼래? 생각지도 못한 공휴일이라 약속 잡은 것도 없기에 저는 흔쾌히 수락했습니다. 그날 아침 저는 아무 생각 없이 지안과 함께 행사장으로 향했습니다. 그때만 해도 이날이 제가 큰 충격을 받고 인생의 전환점이 될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행사장에 도착하자 거리는 이미 사람들로 가득 차 있었어요. 행사를 보러 온 남녀노소 수많은 사람들과 그리고 외국인 관광객들까지. 분위기는 생각보다 훨씬 열광적이었습니다. 게다가 이상하게도 시민들 손에는 한국 국기인 태극기가 꼭 쥐어져 있었고 수많은 군복을 입은 군인들과 경찰들까지 눈에 들어왔어요. 도대체 무슨 행사인데 이렇게까지 난리법석이지라는 생각이 들었죠. 하지만 곧 제 생각이 얼마나 바보 같은지 깨닫게 될 줄은 몰랐어요. 갑자기 팡파르 소리가 울려 퍼졌고 사람들의 환호성이 뒤따랐습니다. 저도 모르게 시선을 돌렸는데 그 순간 제 눈앞에 믿기 힘든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처음으로 눈에 띈 것은 한국군의 정예 부대원들이었어요. 그들의 움직임은 마치 로봇처럼 정확하고 일사불란했습니다. 부모님 두 분 모두 군인이고 어렸을 때부터 군인에 대해 잘 알던 제 눈에도 한국군의 훈련 수준이 상당히 높다는 걸 알 수 있었죠. 이거 놀라운데 라고 생각하기 시작했어요. 이러한 모습을 눈치챘는지 옆에 있던 지안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우리는 한국의 국군의 날을 맞이해서 시가행진을 보러 온 거야. 2년 연속으로 이런 대규모 시가행진이 열린 건 40년 만에 처음이지. 저는 내심 두 눈으로 한국군을 직접 보면 중국군이 얼마나 위대한지 확실히 알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했습니다. 그저 평범한 퍼레이드라고 생각했는데 머지않아 제 두 눈은 휘둥그레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갑자기 관중들 사이에서 환호성이 터져나왔습니다. 저도 모르게 고개를 돌렸는데 그 순간 제 눈을 의심할 수밖에 없었어요. 거대한 미사일 발사대가 천천히 모습을 드러내고 있었거든요. 저 거대한 건 뭐지?
뭐지? 저도 모르게 소리치는 걸 보고 지안이 대답했어요. 아, 저건 현무5 미사일이야. 우리나라에서 자체 개발한 최신형 탄도 미사일이지. 저는 믿을 수 없다는 듯이 계속 그 미사일을 바라봤어요. 크기도 엄청났지만 그 위용이 정말 대단했습니다. 군사 강국인 중국의 미사일과 비교해도 전혀 뒤지지 않아 보였고 오히려 어떤 면에서는 더 발전된 것 같았죠. 현무5 미사일을 보면서 저는 그저 놀라움을 금치 못했어요. 지안이 설명해주는 내용을 들으면서 이 미사일의 놀라운 능력에 대해 점점 더 깊이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타오야, 이 현무5는 우리나라에서 자체 개발한 지대지 탄도 미사일이야. 그 크기가 무려 20m나 되는데 상상이 되니? 저는 그 말을 듣고 더욱 놀랐어요. 20m라니? 그건 6층 건물 높이와 맞먹는 크기였어요. 그 거대한 미사일이 눈앞에서 움직이는 모습은 정말 압도적이었습니다. 지안이 계속해서 설명을 이어갔어요. 이 미사일의 가장 놀라운 점은 탄두 중량이야. 무려 8톤이나 된대. 보통 미사일의 8배나 되는 엄청난 파괴력을 가지고 있지. 저는 그 말을 듣고 섬뜩해졌습니다. 그런 무시무시한 파괴력을 가진 무기가 눈앞에 그것도 한국에 있다니 믿기 힘들었습니다. 탄두 중량이 8톤이면 대략 8메가톤의 폭발력을 말하는데요. 일반적으로 1메가톤으로 도시 인구의 1000만 명을 전멸시킬 수 있는 파괴력을 가집니다. 현무5 미사일이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재래식 미사일이라고 불리는 이유가 여기에 있었습니다. 현무5는 지하 수백 미터 깊이에 있는 벙커도 뚫을 수 있는 최강 벙커 버스터로 적의 지휘부를 한 방에 제거할 수 있을 정도로 강력한 무기였습니다. 그래서 주변 국가들에 대한 전쟁 억지력이 크게 높아졌다고 지안은 말했어요. 현무5 미사일 하나만으로도 전쟁을 막고 북한의 도발 의지를 꺾는 셈이었어요. 타오야, 현무5의 또 다른 놀라운 점은 정확성이야. 지안이 계속해서 설명했습니다. 오차 범위가 겨우 몇 미터밖에 안 된대. 그래서 핀셋 폭격이 가능하지. 민간인 피해를 최소화하면서 군사시설만 정확히 타격할 수 있어. 저는 그 말을 듣고 더욱 놀랐어요. 그렇게 무시무시하고 강력한 무기가 그토록 정확하다니 정말 대단했습니다. 저는 미사일 이름인 현무에 대해서 궁금했어요. 현무는 우리 전통 신화에서 북쪽을 지키는 신이야. 이 미사일이 우리나라의 북쪽을 지키는 역할을 한다는 의미에서 붙인 이름이지. 지안이 웃으며 대답했어요. 그 설명을 들으니 왠지 모를 숙연함이 느껴졌습니다. 단순한 무기가 아니라 나라를 지키는 수호신 같은 존재라는 느낌이 들었거든요. 특히 어처구니 없는 북한의 위협으로부터 한국을 보호하는 신적인 존재라고 느꼈죠. 뒤이어 현무5 미사일의 이동 모습에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모든 바퀴를 45도 각도로 꺾어서 움직일 수 있는 개걸음 측면 기동을 선보일 때는 입이 떡 벌어져 담을 수가 없었습니다. 타오야, 현무5의 또 다른 특징은 뛰어난 기동성이야. 보다시피 차량에 실려 있잖아. 이렇게 언제든지 민첩하게 이동할 수 있어. 지안은 현무5의 특이한 발사 방식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었습니다. 그것은 냉각 상태로 발사된 뒤 공중에서 엔진에 불이 붙는 형태로서 발사 순간에 적에게 노출될 위험성을 현저히 낮추어 준다고 했어요. 현무5는 기동성이 좋고 발사 형태도 특이해서 실전에서 높은 안정성과 생존성을 유지할 수 있는 무기였습니다. 현무5 미사일을 보면서 저는 군사력이란 단순히 파괴력만이 아니라는 것을 느꼈어요. 정확성, 이동성, 생존성 등 다양한 요소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해야 진정한 군사력이 되는 거죠. 그리고 한국은 이 모든 면에서 뛰어난 능력을 갖추고 있었습니다. 이후 시가행진에는 한국의 첨단 무기들이 다양하게 등장했습니다. 높은 고도에서 적 미사일을 요격할 수 있는 장거리 지대공 유도 미사일과 F-35A의 스텔스 전투기가 하늘을 가르며 지나갔고 이미 많은 나라에 수출되고 있는 K9 자주포와 천국 미사일 등 다양한 무기체계들이 줄지어 지나갔습니다. 이렇듯 국군의 날 시가행진에는 한국이 자체 개발한 무기들도 많이 소개되었는데 한국의 방위 산업 수준이 얼마나 높아졌는지 내심 놀랄 수밖에 없었답니다. 그리고 그 뒤를 이어 등장한 것들은 저를 더욱 놀라게 했습니다. 거대한 전차들이 천천히 거리를 지나가기 시작했어요. 그 위용이 정말 대단했죠. 저게 K2 흑표 전차야. 세계 최고 수준의 전차 중 하나로 알려져 있어. 지안이 설명해 주었어요. 저는 말문이 막혔답니다. K2 흑표 전차의 디자인과 크기 그리고 첨단 장비들이 정말 인상적이었어요. 중국의 전차들과 비교해도 전혀 뒤지지 않아 보였습니다. 하지만 가장 충격적이었던 건 무인 무기 체계였어요. 대형 공격용 드론과 작은 정찰용 드론들이 편대를 이루어 비행하는 모습은 마치 미래 전쟁의 한 장면 같았습니다. 저게 다 실제로 사용되는 거야? 저는 지안에게 물었어요. 지안은 당연하다는 듯이 대답했습니다. 그럼 우리 군대에서 실제로 사용하고 있는 장비들이야. 아직 시험 단계인 것도 있지만
대부분 실전 배치된 거지. 저는 말문이 막혔어요. 제가 알고 있던 한국군의 모습과는 너무나도 달랐거든요. 첨단 기술, 정밀한 무기체계, 그리고 미래지향적인 발전. 이 모든 것이 제 눈앞에서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너는 어떻게 군사 무기에 대해 잘 아는 거니? 여자임에도 무기에 대해 막힘없이 말하는 지안에게 물어보았습니다. 우리 아빠가 한국 군대에 계시거든. 어렸을 때부터 자연스럽게 알게 되었어. 지안도 저와 같이 군인 가족이라는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행사가 진행될수록 저는 점점 더 혼란스러워졌어요. 중국군에 대한 자부심과 지금 눈앞에서 보고 있는 한국군의 모습 사이에서 갈등이 일어났죠.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 한국이 이렇게 강한 군대를 가지고 있다니. 특히 현무5 미사일은 제 머릿속에서 떠나질 않았습니다.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이지만 이 미사일의 사거리는 무려 3,000km가 넘는다고 해요. 이는 중국 동부 지역 대부분을 커버할 수 있는 거리죠. 저는 바로 중국을 떠올렸어요. 중국도 이런 미사일의 위협을 받을 수 있다니 한국에 대한 생각이 달라졌습니다. 정확도도 매우 높은 이런 무기를 한국이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이 저를 당황하게 만들었어요. 행사가 끝나갈 무렵 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된 것 같았습니다. 제가 알고 있던 세계와 지금 눈앞에서 본 현실 사이의 괴리감이 너무나 컸거든요. 한국군에 대한 저의 편견은 완전히 무너져 내렸고 동시에 중국군에 대한 맹목적인 자부심도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밤 숙소로 돌아와 침대에 누웠지만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오늘 본 광경들이 계속해서 머릿속을 맴돌았거든요. 한국군의 실력, 첨단 무기들, 그리고 그들의 자신감 넘치는 모습. 이 모든 것이 제가 알고 있던 세계와는 너무나도 달랐습니다. 내가 그동안 얼마나 우물한 개구리였던가. 이런 생각이 들자 부끄러움이 밀려왔어요. 동시에 더 많은 것을 알고 싶다는 욕구가 생겼습니다. 한국군에 대해 그리고 세계의 군사 정세에 대해 더 깊이 알아보고 싶었어요. 그날 밤 저는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편견에 사로잡히지 않고 객관적으로 세상을 바라보기로 말이에요. 그리고 그 첫걸음으로 한국군에 대해 더 자세히 알아보기로 했습니다. 다음 날부터 저는 한국군에 대해 본격적으로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대학 도서관에서 관련 서적들을 찾아 읽고 인터넷에서 신뢰할 만한 자료들을 수집했어요. 처음에는 단순한 호기심이었지만 점점 더 깊이 알아갈수록 놀라움은 커져갔습니다. 먼저 한국의 국방 예산에 대해 알아봤어요. 2023년 기준으로 한국의 국방 예산은 약 430억 달러, 57조 원이었습니다. GDP 대비 2.7% 수준인데 이는 세계적으로도 높은 수준이었죠. 물론 중국의 국방 예산이 훨씬 크긴 하지만 인구 차이를 고려하면 한국의 1인당 국방 지출이 결코 적지 않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으로 한국의 무기 체계에 대해 자세히 알아봤어요. 현무 미사일 시리즈는 정말 놀라웠습니다. 현무2는 탄도미사일, 현무3는 순항미사일, 그리고 제가 본 현무5는 초대형 탄도 미사일이에요. 특히 현무5는 사거리가 3,000km 이상이며 1톤 이상의 탄두를 탑재할 수 있었습니다. 이는 중국 동부 지역 대부분을 타격할 수 있는 능력이죠. K2 흑표 전차도 인상적이었어요. 첨단 전자장비와 자동 장전장치, 능동 방어체계 등을 갖춘 최신의 전차로 세계 최고 수준의 성능을 자랑했습니다. 심지어 폴란드에 대량 수출도 했더군요. 공군력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F-35 스텔스 전투기를 비롯해 KF-21이라는 한국형 전투기도 개발 중이었어요. 이 전투기가 실전 배치되면 한국은 자체 개발한 첨단 전투기를 보유한 세계 몇 안 되는 국가가 된다고 합니다. 해군력 역시 놀라웠어요. 한국형 이지스 구축함인 세종대왕급 구축함, 그리고 독도급 강습 상륙함 등 대형 함정들을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게다가 최근에는 경항공모함 사업도 추진 중이었어요. 이런 사실들을 알수록 제가 얼마나 한국군을 과소평가하고 있었는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한국은 단순히 미국의 보호를 받는 아시아의 작은 나라가 아니라 자체적인 방위 능력을 갖춘 군사 강국이었던 거죠. 특히 인상 깊었던 건 한국의 방위산업 수출 실적이었습니다. 2022년에는 방산 수출액이 17조 원을 넘어섰다고 하죠. K9 자주포, FA-50 경공격기, 그리고 앞서 언급한 K2 전차 등이 주요 수출 품목이었습니다. 이는 한국의 무기 체계가 세계적으로도 인정받고 있다는 증거였어요. 하지만 동시에 의문도 들었어요. 왜 한국은 이렇게 강한 군대를 가지고 있는 걸까? 그 답을 찾기 위해 한국의 안보 환경에 대해서도 조사해봤습니다. 북한과의 대치 상황, 주변 강대국들과의 복잡한 관계 등 한국의 지정학적 위치가 이런 강한 군사력을 필요로 한다는 걸 이해하게 되었어요. 또한 과거의 수많은 외세의 침략과 같은 역사적 경험들이 한국인들에게 강한 자주국방 의식을 심어주었다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중국의 속국이자 아시아의 작은 나라로
불과 몇십 년 전만 해도 가난한 나라였는데 이렇게 강해지다니 한국인들의 저력이 대단하다고 느껴졌어요. 한국이 이렇게 첨단 기술을 가진 무기를 자체 개발할 수 있다는 것, 그리고 그것을 효과적으로 운용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것, 이 모든 것이 한국이 얼마나 강력한 군사력을 가지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것 같았습니다. 한국군에 대한 조사를 마치고 나서 저는 한국이라는 나라 전체를 새로운 시각으로 바라보게 되었어요. 군사력뿐만 아니라 경제, 기술, 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한국의 실력을 재평가하게 된 거죠. 먼저 경제 분야에서 한국이 세계 10위권의 경제대국이라는 사실을 새삼 실감했습니다. 삼성, 현대, LG 같은 글로벌 기업들의 위상을 다시 한번 확인했고, 특히 반도체, 조선, 자동차 등의 분야에서 한국이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추고 있다는 점이 놀라웠어요. 기술 분야에서도 한국의 실력은 대단했습니다. 5G 통신, 인공지능, 로봇 기술 등에서 한국이 선도적인 위치에 있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특히 군사기술과 민간기술의 융합이 잘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이 인상적이었습니다. 문화적인 면에서는 이미 K-팝, K-드라마의 영향력을 알고 있었지만 이제는 그 이면에 있는 한국의 소프트 파워를 더 깊이 이해하게 되었어요. 한국 문화가 세계적으로 인기를 얻은 이유가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 체계적인 노력과 창의성의 결과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이런 새로운 인식을 바탕으로 저는 한국에서의 일상을 다시 돌아보게 되었어요. 지하철이나 버스를 탈 때마다 느껴지는 효율성, 어디서나 볼 수 있는 첨단 기술, 그리고 사람들의 바쁘면서도 열정적인 모습들, 이 모든 것이 한국의 발전을 뒷받침하는 요소들이라는 걸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한국 사람들의 교육열과 노력하는 태도에 감명을 받았어요. 대학 도서관에서 밤늦게까지 공부하는 학생들, 새벽부터 일하러 나가는 사람들, 이런 모습들이 한국의 빠른 발전을 가능하게 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국에서의 경험은 제 인생의 큰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처음 이 나라에 왔을 때의 저와 지금의 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된 것 같아요. 편견과 고정관념으로 가득 찼던 제 마음은 이제 호기심과 개방성으로 채워졌습니다. 특히 한국군에 대한 인식 변화는 저에게 큰 충격이었어요. 처음에는 한국군을 과소평가했지만 이제는 그들의 능력과 기술력을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경험을 통해 저는 어떤 대상을 판단할 때 선입견을 버리고 객관적으로 바라보는 것의 중요성을 깨달았어요. 또한 한 나라의 힘은 단순히 군사력이나 경제력만으로 측정할 수 없다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한국의 소프트 파워, 즉 문화적 영향력이 얼마나 강력한지를 직접 목격했거든요. K-팝, K-드라마, K-푸드 등 한국 문화가 전 세계적으로 인기를 얻는 모습을 보며 진정한 국력이란 단지 군사력에만 있는 것이 아니었어요. 이러한 깨달음은 제 조국인 중국을 바라보는 시각에도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여전히 중국을 사랑하고 자랑스럽게 생각하지만 이제는 더 객관적인 시선으로 중국의 장단점을 볼 수 있게 되었어요. 중국의 발전 가능성과 동시에 개선해야 할 점들도 명확히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이런 변화가 늘 즐겁기만 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때로는 제가 알고 있던 진실이 무너지는 것 같아 혼란스럽고 두렵기도 했어요. 하지만 이제는 그런 불편함을 성장의 기회로 받아들일 수 있게 되었습니다. 편안한 거짓말보다는 불편한 진실을 마주하는 것이 더 가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거든요. 한국에서의 경험이 저에게 가르쳐준 가장 큰 교훈은 열린 마음의 중요성이었습니다. 편견 없이 세상을 바라볼 때 우리는 더 많은 것을 배우고 성장할 수 있다는 걸 깨달았어요. 이제 저는 한국에서의 남은 유학 생활을 더욱 의미 있게 보내고 싶습니다. 더 많이 보고 듣고 배우면서 제 시야를 넓혀가고 싶어요. 앞으로의 여정이 어떨지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한 가지 확실한 건 이제 저는 더 넓은 세상을 향해 한 걸음 내디딜 준비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언젠가 중국으로 돌아가면 한국에서 얻은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중국에 기여하고 싶습니다. 한국이라는 나라가 저에게 가르쳐준 것들은 단순히 지식이 아니었어요. 세상을 바라보는 새로운 시각, 그리고 끊임없이 발전하고자 하는 열정, 이것들이야말로 제가 한국에서 얻은 가장 값진 선물이 아닐까요? 이제 저는 새로운 눈으로 세상을 바라봅니다. 두려움 대신 호기심으로, 편견 대신 개방성으로 가득 찬 마음으로 말이에요. 마지막으로 한국을 중국의 속국이자 아시아의 가난한 작은 나라라고 생각했던 것에 한국 분들에게 사죄를 드립니다. 지금까지 긴 사연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한국군의 압도적인 위상에 크게 놀란 중국인 대학생 리타오의 사연 어떠셨나요? 국군의 날 행사에서 현무5를 보고 느낀 감정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오늘의 사연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더 좋은 영상을 제작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지금까지 감동적인 사연을 소개하는 감동 더하기였습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